보여드린 세 가지 키워드가 201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처음에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추가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은 제가 볼 때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게 STO로 가기 전에, 증권형 토큰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본격적인 진출 및 M&A, 인수합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실사용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체감하는, 우리 몸에 체감이 직접적으로 되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이게 뭐 언제 될 것 같냐, 한참 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기술 발전의 혁신이라는 것이 사회에 딱 들어오고 눈에 딱 드러날 때는 이미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그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매물대를 지키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이후에 이러한 시장들이 딱 작용을 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럼 이런 조건들이 과연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접목되고 버블이 끼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글로벌 경기는 1차, 2차 석유파동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뭐 아니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나오는 경기 침체와 비슷하단 말이 있는데, 사실 어떤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구간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닷컴 버블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왔던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때가 닷컴 버블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새로운 기술이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좀 차치하더라도 이 1999년도와 그리고 2000년대 사이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인데요. 나스닥이 그때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2000년대 고점을 찍은 나스닥이 2015년이 돼서야 이러한 고점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면서 지금의 이 기술주 붐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15년이 걸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리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다른 게 경기부양 정책이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경기부양 정책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술 발전의 그 폭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랑,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3차, 그 다음에 뭐 4차,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하나하나씩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창조적인 사고, 그 다음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빠르다. 그리고 이 나스닥의 경우는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장이 아니고, 코인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가, 그쵸? 더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1 정도로 코인이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 플러스까지 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부양 정책이 있는데, 이 경기부양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가 나왔고, 그게 10년 동안 나왔다가 그냥 코로나 빔을 딱 맞고 엄청난 돈을 또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저는 다를 거다라고. 이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양적 완화 사이클이 있고 코로나 이후의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예 뉴 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전의 어떤 주기를 100%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와 모양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주기, 그 시간 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러한 모습들은 가격 조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다음 기간 조정이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빠질 때 확 빠지고 반등할 때 확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이 변동폭이 늘어나면 정말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그거에 때마침 맞춰서 나온 것들이 4차 산업이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인 코인이니까 코인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변화와 측면으로는 닷컴 버블과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닷컴 버블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닷컴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쭉 빠지더라도 결국은 뭐다? 이 산업이 망하지 않았고 주력 산업이 됐는데 문제는 그걸 다 뚫고 살아남는 기업은 얼마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마존도 닷컴 버블 때 고점 대비 95%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업이 있냐. 애플을 보게 되더라도 애플도 그 전에 한번 닷컴 버블 전에도 한번 하락폭을 82%로 겪었고 닷컴 버블 때도 83%를 겪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총 1위니까 애플이 금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의 시총 1위잖아요.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부터 이제 시작된 시총의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G죠. 제너럴 일렉트릭. 얘네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닷컴 버블 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월마트, 시티그룹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다가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티그룹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결국 여기서 뭐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이 중에서 계속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 보시면 이 엑슨모빌인데요. 엑슨모빌. 그죠? 엑슨모빌. 얘는 계속 있죠. 아람코도 같은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산업은 이전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태동하는 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체 에너지니 친환경 에너지니 뭐니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사태 때 본 것처럼 이 에너지 산업은 정말 이 산업 자체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1차원적인 기초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원자재 산업은 쭉 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금융도 결국 돈이기 때문에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적인 산업은 시총이 계속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있던 애들 중에서 지금 계속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와 금융을 제외한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시총의 변화가.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가 시총 1등을 가네 마네 하면서 막 그렇게 있다가 쫙 한꺼번에 추락했잖아요. 1등을 가지 못하고. 그것처럼 중간에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총도 그렇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와중에서 계속 가는 애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저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네가 뭐 워낙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월등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많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의 변화를 봤을 때, 이거를 추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애들이, 애플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 때 희생양이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닷컴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살아남으면서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성장하고 시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쓰고 쓴다는 게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쭉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결국 기술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기차가 만약에 세상을 장악할 거다라는 게 틀리지 않는 명제인데, 그게 테슬라가 될지 무슨 회사가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른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IT 버블이 있을 때 있던 고시총의 애들은 보니까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옛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거 다음 장에 2022년까지 시총 순위가 있는데요.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시총입니다. 2013년 12월 말에 보면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뭐 이때도 리플이랑 라이트코인 있었죠. 얘네들은 다 없어졌어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총 10위권 안에 있을 만한 급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애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014년 또 옵니다.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스텔라, 도지코인 말고는 또 안 보이죠. 자, 2015년으로 갑니다.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때부터 이더리움 등장하죠. 도지코인, 스텔라. 자, 또 넘어갑니다. 2016년에 왔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그다음 모네로, 이클, 대시 뭐 이런 데 나오죠, 슬슬. 그리고 뭐 스팀 나오고요, 램 나오고요. 근데 또 얘네들 없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말이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근본 메이저 라인에서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2017년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다음에 탈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뭐 이렇게 스텔라룸이 이렇게 있는데, 또 2019년 가니까 이건 이렇게 고정이에요. 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고정이었는데 어디에 약진이 일어나냐면 슬슬 BNB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도 BNB가 7등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고요. 여기도 뭐 체인링크도 나오고 폴카닷도 나오고 에이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이거 다음 장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현재 2021년하고 여기가 2021년이죠. 그리고 여기 2022년인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계속 고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리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BNB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왔죠. 이 테더랑 USDC는 사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이건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뭐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면 이 테더랑 USDC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시 코인을 바꾸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땐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네들 일단 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1등, 이더리움 2등, BNB 3등, 리플 4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솔라나는 또 없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리플이 생각보다 저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리플릭스를 따로 영상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은 리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저력이 생기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리플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유틸리티가 확실해요. 유틸리티가. 그러니까 리플이 뭐 하는 코인이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코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제 통화로 사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결제로 안 되면 브릿지 형태로 해서 그 수수료로 리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금융에 쓸 것 같아. B2B로. 이런 개념, 은행에서 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은행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위프트를 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딱딱딱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코인들이 뭐 하는 건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고, 리플이. 그리고 실제로 리플은 매출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버블이 있을 때 직원들을 막 채용을 하고 회사의 규모를 늘리는데, 그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주면서 새로운 투자를 받고 하면 그럼 실적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암흑기가 되면서 자산이 빠지면서 투자가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왜? 시장 점유율 자체는 많아도 이 시장 자체가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 버텨야 되는데, 그럼 인력 감축을 하고 막 지금 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해도 못 버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나야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로 직원들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뭐 밥도 먹이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준비, 다음 그 장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좀비 기업 같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 시대라든지 IT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로 된 것 같다.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틸리티 시장, 이게 바로 뭐다? 사용처가 있다는 거. 사용처가 결국 뭐다? 실적,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리플에 저력이 있다는 거고, 사실 리플은 어떻게 보면 SEC라는 진짜 미국의 규제기관한테 지금 소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얘가 저력이 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치면 이 다음번에 어떤 우리가 정말 디지털 세계가 오고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고 우리가 정말 막 개인 지갑을 다 핸드폰에 들고 다니고 하는 시절이 오면, 그렇게 정말 보편적인 형태로 탁 바뀌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리플은 살아있지 않을까. 리플은 그때도 좀 명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게 리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23년은 이런 코인들이 살아남는 애들이 또 빛을 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BNB도 마찬가지예요. BNB도 이 거래소라는 것이, 여러분들 업비트 보면 막 건물 사고 지금 두나무 막 그러잖아요. 현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2021년에만 해도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때, 그때 그 코스피 하루 거래량을 이기고 막 그런 수준이니까 얼마나 벌었겠어요, 업비트가.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점유율, 그리고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낸스니까. 근데 또 바이낸스는 또 뭐다? 이 거래소 토큰 BNB라는 걸 또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영위하고, 얘네들은 또 심지어 그 플랫폼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더 부가적인 요소로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NB는 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이긴다 하면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폴카다, 솔라나, 뭐 에이다 이런 애들은 점점 시총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오는 애들을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2등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 건 뭐냐, 이더리움의 안에서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레이어2라는 폴리곤이 시총 10위권에 들어온 모습이라는 거. 이게 정말 상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뭐다? 결국은 거의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기기에는 쉽지 않다. 그럼 얘는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건 이거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도 많이 보여드린 건데요. 같은 와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실 보면 이거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 차트랑 똑같이 가거든요. 모양이. 이게 뭐냐면 이게 기술 발전이 혁신적으로 온 다음에 이게 버블이 엄청나게 끼는 거죠. 피크가 끼고 쫙 빠져가지고 침체가 온 다음에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술 발전 사이클이에요. 이게 IT 때도 그랬고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4차 산업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지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바닥은 쳤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향후에 이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닷컴 버블하고 다른 점은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의 매매 시간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봉 하나의 가치가 주식의 거의 4일이라든지 5일 혹은 크게 보면 주봉까지의 가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점이다. 이런 차이는 알고 있대 흐름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전보다 정말 텀이 짧아지고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정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게 살아남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먼저고 그걸 생각하는 판단이 끝났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겁을 내지 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온 다음에 매수를 한다 이거고 그 조정이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놈이 계속 갈 것이냐. 정말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을 놈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잘 되니까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아남는 코인을 판단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자산의 토크나 그 다음에 대기업의 본격적인 진출 및 M&A 그리고 유틸리티 시장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다룰 거예요. 좀 이따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마존의 그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보면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쫙 죽는 시점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존이 점점 매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냐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랑 좀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하는 건데요. 주가는 빠졌지만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게 버텨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말 뭔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주가를 실적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버블이 꺼지는 모습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버블이 꺼진 다음에는 주가가 너무 낮아져서 지금의 실적을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그 과정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버티고 수익 모델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라면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외부에서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증가가 올 때 그때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올 여지는 되게 많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영역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자산 토크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이 실물 자산의 형태를 말 그대로 토큰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JP모건이나 도이치뱅크도 11월 달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큰화된 화폐와 국채를 거래하기도 했다.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게 되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 교환하는 브릿지 형태로 우리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쓴다라는 건데 다른 코인이랑 이런 것들에 접목해서 그러니까 이 스왑이 실시간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국채를 사서 팔아가지고 또 며칠 걸려서 매도 또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송금하고 뭐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실물자산 토큰화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사실 하려면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기술은 맨 처음에 어떤 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NFT라는 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RWA 실물 자산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뭐가 열리냐면 증권형 토큰 STO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되려면 이 NFT가 좀 사람들에게 더 대중화가 돼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처도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봤을 때 NFT라는 건 되게 당연한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누가 NFT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쵸? 아이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출시했을 때는 PT 했죠. 막 아이폰 하면서 막 PT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화가 되고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보면 기회고, 반대로 보면 시간이 좀 남았다, 좀 많이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실물자산 토큰화 수요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죠? 대기업과의 파트너십과 M&A. 그리고 세 번째가 확실한 유틸리티,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냐? 실물자산 토큰화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이 파트너십과 M&A 부분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파트너십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JP모건하고 도이체뱅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 많은 인력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관심은 없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기업은, 왜냐면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그걸 배정을 하면 많은 인력들을 뭐 보강을 해서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서를 이제 재배치를 시켜서 이 팀을 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쓰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대기업들이 노크하고 러브콜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워낙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곤은 레이어 2 개념이라는 거죠. 이더리움을 이기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더리움 안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더리움이 제일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더리움 역시도 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볼게요. 보면 스타벅스도 폴리곤과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좀 된 기사인데, 폴리곤은 스타벅스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보세요. NFT부터 제가 출발한다 그랬죠. 스타벅스 오디세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오디세이는 커피와 스타벅스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게임 활동인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전이와 비슷하다. 폴리곤은 스타벅스가 새로운 방식의 리워드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새로운 리워드 모델을 구축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웹3 사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뭔 소리냐면, 사실 이런 거 보면 리브라가 좀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스타벅스 어플을 통해서 커피를 사 먹고 뭐 기프티콘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고 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어플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실물 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또 사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스타벅스 안에 돌아다니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도 뭐 스세권 하지만 스타벅스 세권이라고 해서 스세권 하지만 뭐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스타벅스가 되게 많고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그렇다는 건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다는 건데 이 스타벅스는 벡트라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스타벅스는 프리퀀시라 그래가지고 또 도장 찍어가지고 실물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이랑 이런 것들로 지인들 간에 기프티콘을 서로 보낼 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쓰는데 이게 다 뭐가 되냐? NFT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얘가 얼마나 우리 걸 많이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열티 그리고 리워드 모델 이런 것들을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거를 벡트 거래소를 통해서 일종의 환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어떤 거랑 같냐면 원리 자체를 좀 뜯어보면 우리가 이제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깡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현금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교환을 한다라는 건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가 되냐면 벡트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코인이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일종의 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신박한 건데 이걸 처음에 리브라가 하려고 했다가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NFT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이라서 NFT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돌리니까 깡이 되네. 깡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깡이 된다라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 돈을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걸 다른 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스타벅스는 하나의 은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스타벅스가 하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스타벅스가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겠죠. 뭐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유틸리티가 생기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죠. 스타벅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리워드의 개념을 조금 더 가중해서 강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강제로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개념으로 이 리워드 혜택을 조금 더 주면, 그러니까 NFT 기반이나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처럼 어떤 그 베네핏을 좀 더 주면 우리가 프리퀀시 받으려고 진짜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스타벅스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적인 요소를 첨가를 알아서 잘할 것이고 그게 해서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NFT가 이거구나, 로열티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후발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사기가 아니네, NFT가 사기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박히게 되고 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실질적인 사용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 우리가 결제라는 걸 할 때는 뭐 그런 거잖아요. 페이코인 좀 아쉽긴 한데 페이코인을 통해서 뭐 버거킹을 결제한다 뭐 이런 것들, 그나마 페이코인이 제일 사용처가 많긴 했어요. 예를 드는 건데 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굳이 스타벅스에서 원화를 줘가지고 그 커피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왜 굳이 리플을 가지고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출발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부터 출발하게 되면 삥삥 대중화가 됐을 때 나중에는 디지털 화폐가 되고 코인 대중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면요, 이제 작년에 투자 유치가 가장 큰 프로젝트 1등이든 3등을 보면 URX, 얘도 NFT인데 이더리움 계열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이더리움 쪽이죠. 그 다음에 폴리곤, 이것도 이더리움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은
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후에는 서클이니 이런 애들도 있고요. FTX 뭐 애니모카 브랜드 있고 이렇게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앞으로의 이 메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야 돼요.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디지털 세계가 연결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사용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야 됩니다.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곤처럼 파트너십을 진짜 여기저기서 하고 싶어서 난리날 정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게임 산업도 되게 좋죠. 게임은 정말 웹3가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기존 게임은 정말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고 개발을 하는데, 그게 상용화가 되고 정말 사람들한테 대박, 속칭 말해서 대박이 나려면 쉽지 않아요. 신생 게임사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이 들어오거나, 뭐 위메이드 같은 애들처럼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넷플릭스랑 같은 개념인데요. 제작비나 어떤 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걸 퍼블리싱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갈라도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다가 자체적인 거 개발하고 넷플릭스만의 컨텐츠를 내듯이 이게 갈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임 스튜디오의 개념이 잘 될 거다. 그게 이제 사실 웹2랑 웹3를 연결하는 개념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펍지랑 또 뱅거랑 또 연결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요런 개념의 애들이 살아남을 거다. 아니면 정말 이게 블록체인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재밌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건 사실 기존 게임사들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막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어떤 코인이 오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게임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다면 그나마 살아남을 만한 애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 애들이 살아남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뭐 갈라와 같은 그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애들이 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뱅거처럼 이 연결해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웹3만의 특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기존에 있던 크립토 기업들 중에서, 크립토 회사 중에서 게임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유가랩스 밖에 없어요. 전 제 생각에는. 몰라,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고, 이거랑 이제 뭐 길드 정도? 길드는 어쨌든 이용자들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걸 끌어모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정도 모델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매출을 내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일 정도가 되려면 규모가 엄청 커야 된다 했잖아요. 신생 게임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유가랩스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유가랩스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얘네들은 뭐 좀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갈라 같은 모델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생각보다 되게 영상이 길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3년을 관통을 하는 그 키워드는 사실 전 이렇게라고 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증권형 토큰이 되고 하겠죠. 리플 소송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이 정말 뭐 이제 뭐 소송에서 막 이기면 그러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CCBB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리플이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인도 닷컴 버블처럼 많은 코인들이 사장이 되겠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살아남은 코인들은 정말로 미래에 진짜 글로벌 시총에서 막 진짜 10등 안에 막 드는 애들이 막 많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나 이 산업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초입이고 태동기다 보니까 좀 기업들의 뽀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마인드셋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도 그렇고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도태가 되고 경쟁에서 탈락을 할 거니까요. 한탕주의자들은 결국 한탕 해먹든 어쨌든 간에 도태되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 본인만 먹고 살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정화작용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트나이프 사이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길어봐야 한 3년, 4년 안에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늦은 거죠. 사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가는 코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5달러에 사는 거랑 2달러에 사는 거는 이 수익률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리턴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럼 리턴을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 그나마 리스크가 적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옥석을 같이 한번, 저도 가릴 거고요, 앞으로도 코인 소개도 할 거고 하니까 옥석도 같이 가리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판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무지성으로 폴리곤 사야겠다, 에이프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